안녕하세요, 혁이러닝입니다. 법화산에 왔습니다. 오늘도 햇빛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트랙에서 달리거나 로드에서 달리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법화산에 왔고요. 여기 위에 눌러서 여기 법화산 러닝 코스 제가 소개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뱃살 제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복근 운동으로 뱃살을 제거할 수 있는지,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특정 국부적인 운동,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한 운동들 있잖아요. 즉 복근을 타겟으로 한 복근 운동이나 어깨를 타겟으로 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나 그런 타겟을 정해놓고 하는 운동들은 그 특정 부위에 더 많은 지방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게 결론이거든요. 특정 부위에 살을 빼고자 할 때 그 특정 부위를 움직이는 행위는 움직인다는 관점에서는 지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딱 그 부분에 지방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특정 부위를 운동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잘못된 내용이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영상에서 다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또 그렇지 않은 영상들도 많이 있잖아요. 즉 뱃살을 빼려면은 뱃살 운동을 하는 영상, 운동하는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영상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판단을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혁이 러닝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운동 생리학 관련 전공 서적을 보게 되면은 특정 부위를 타겟으로 하는 운동은 그 부위의 지방을 연소하는데 더 많이 연소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다. 그 단적인 예로 테니스 선수의 양팔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어요. 테니스 선수는 보통 압도적으로 한쪽 팔의 사용 비율이 높은데, 그 선수가 주로 사용하는 팔과 주로 사용하지 않는 팔의 성분을 분석을 한 연구가 있었는데, 여러 명 선수를 분석한 결과 주로 사용하는 팔하고 주로 사용하지 않는 팔, 두 팔 사이에서 지방의 비율이나 지방의 양이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별로 차이가 없었대요. 그걸 보면은 우리 뱃살도 배를 더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그 부분에 체지방이 더 많이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었고, 특정 타겟으로 하는 운동은 직접적으로 그 부위의 체지방량 감소에 큰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라는 게 정론입니다. 그런 정론을 가지고 저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까 해서 그 챗GPT에 물어봤어요. 큰 질문부터 시작해서 작은 질문까지 쭉 이어나갔는데,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는 맞아요. 특정 부위의 운동은 그 부위의 지방을 제거하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그런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운동을 해야 된다. 처음에 제 질문이 뱃살을 빼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일반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방법론에는 크게 4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식단 관리, 두 번째 운동, 이제 세 번째 스트레스 조절, 네 번째가 수분 섭취예요. 당연히 이 4가지 안에 운동이 들어갔고, 구체적으로 뱃살을 빼기 위한 운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일단 당연히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저항 운동하고 고강도 운동, 이 2가지를 추가적으로 같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방법에 복근 운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네, 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찾아봤죠. 좀 더 물어보고 그랬더니, 국부적인 운동이 그 부분에 지방을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복근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계속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문득 내가 효율적인 것이 최고라는 착각을 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챗 GPT가 하는 얘기는 복근 운동이 그 부분에 타겟팅을 해서 더 효율적이진 않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복근 운동도 당연히 해주는 게 효과가 있으니까 같이 해주라는 거죠. 다른 운동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더라도 뱃살을 제거하는데, 왜냐면 국부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부위의 근육 빨리 피로해져 가지고 장시간 운동을 지속하는데 제한이 생겨요. 복근만 이제 자극을 해서 뱃살을 제거하기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금방 피로해지고, 복근은 또 큰 근육도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또 소모하는 근육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무릎의 방식을 바꿔서 그럼 큰 근육을 사용하는 대근육 운동과 이런 복근 같은 소근육 사용하는 운동 중에서 그래도 좀 더 효율적인 거를 추천해 달라 했더니, 챗 GPT가 하는 말이 그래도 둘 다 하라고, 큰 근육을 쓰는 운동과 작은 근육을 쓰는 근육 뭐가 더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생각이 좀 짧았구나, 나도 이런 착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뱃살을 제거하는 거에 있어서 복근 운동은 비효율적이고 효율적인 유산소 운동이나 전신 운동 그리고 큰 근육을 사용하는 저항 운동을 해라,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면 여러분들 복근 운동 안 하고 달리기나 사이클 같은 유산소 전신 운동만 하고 소근육 운동을 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찾아보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비효율적인 운동이라 할지라도 효과가 있다면 반드시 같이 넣는 게 좋다라는 거죠. 특히 뱃살과 같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부위의 지방일수록 어떤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해서 제거하기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효율적인 방법도 존재할 거고 비효율적인 방법도 존재할 거고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복근 운동이 그렇게 효율적인 운동이 아닌 건 맞아요. 뱃살을 뺄 때 복근 운동을 안 할 거냐라는 말인 거죠. 제 말은 내가 시간이 진짜 없어서 복근 운동 그 2-3분 할 운동 시간조차 없어,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복근 운동 말고 다른 운동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2-3분, 길어야 뭐 10분 남짓 하는 그 운동 할 시간도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이 뱃살을 뺄 수 있을까? 챗 GPT는 그러면은 뱃살을 제거하기 위한 운동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 방식으로 고강도로 반복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유산소 운동 조금 해주고 고강도로, 저강도로 쿨다운을 해준 다음에 저항 운동을 반복해주는 방식으로 저항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곁들인 고강도 반복 운동을 하라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결국 다 하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모든 운동을 골고루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방법도 섞어주는 게 맞다.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떤 인생의 한 부분에서도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사람들이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저도 그렇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효율적인 것만을 또 찾아서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 완벽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1분 1초도 아낌없이 진짜 하루를 꽉 채워서 매일같이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럼 가장 효율적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냐, 그게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멍 때려 보기도 하고 시간을 진짜 한마디로 낭비도 해본 사람이 그런 시간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더욱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알게 되고 찾게 되고, 시간을 허투루 써본 사람만이 그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보려고 하게 되지 않나. 내려가 본 사람만이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처럼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사람은 또 그만큼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써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비효율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 제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본인이 지금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불만족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과연 인생이라는 전체의 시간으로 봤을 때 내가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